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9명 발생하면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2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을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검사 건수가 많이 낮긴 하더라도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추세가 300~400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요새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그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 289명 확진자가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수치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 270명대에서 발생한 이후에 한 77일 만에 처음으로 200명대로 진입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300명에서 500명대에서 계속 확진자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200명대로 진입하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특히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제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아마도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평론가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답함을 참고 계속 네. 방역을 지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발표를 보니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그 확진자가 20%가 된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설 연휴 앞두고 방역 당국이 좀 더 고민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11월에 왜 3차 대유행이 왔을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원인을 뾰족히 이제 분석해내지 못했지만 네. 방역 당국에서 잔존 감염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2차 대유행 이후에 그때 검사를 받은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무증상으로 걸렸다 낫고 전파가 계속 지역사회로 퍼져 있다가 이 추운 겨울이 오면 3차 대유행 올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예.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폭증을 한 거죠. 지금 저는 이 주말 효과를 조금 이제 개입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네. 네. 이번 주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11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200명대인데 예. 그 사이 한 2달을 보자고요. 300~400명대로 1월을 우리가 겪었지만 12월 후반에는 1,200명도 봤어요. 네. 이 폭증과 이 롤러코스터의 급등락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0명 내외, 제일 기존에 떨어졌을 때가 최근 들어서는 305명이었어요. 그게 이제 200명대로 조금 더 떨어진 건데 네. 안심하기엔 이르고 말씀하신 대로 5명 중에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건 지금도 어디선가는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명대에 오늘 안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월요일이니까. 설 명절이 이제 목요일부터입니다. 예. 연휴가. 우리가 화, 수 숫자를 한 번 더 예의주시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 양상을 보면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감소 추세지만 수도권은 감소하는 듯 하다가 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인구가 좀 많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과밀 지역이고 또 인구의 유동성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기회가 비수도권 지역에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직장 생활이나 또 종교 활동, 또 요양병원에서의 활동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밀접, 밀폐 환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철 동안에 100명 정도의 환자만 발생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예. 바로 이 수도권이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의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바뀌죠. 다르게 적용된다고 네.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 수도권 2.5, 비수도권 2, 지자체별로 조금씩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비수도권도 확진이 늘어나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2.5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비수도권만 영업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겠죠. 예. 뭐 많진 않아도. 예. 사실 수도권의 자영업자분들은 이걸 왜 바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한 10시까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지금 크게 보면은 틀이 좀 바뀔 필요는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많은 요구가 있고 방역당국도 고민 중인 게 그동안은 시설 중심으로 이 뭔가 집합금지, 집합 제한을 해왔는데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이 크게 큰 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행위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는 아이디어는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 맞다고 보긴 하는데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순성의 미학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오. 안 됩니다. 그럼 지켜지기가 쉽고 단속하기가 쉬운데 네네. 이를 뭐 같은 포차인데 어떤 경우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면 괜찮고요. 예. 스스로 안 지키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걸 다 모니터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인 것에 맡겨두는 건데 그랬을 때 위험이 터진다고요. 최근에 이제 탁구장에서 또 나왔고 이번 주말에. 예.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지난주 광진구의 포차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풀면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업주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시와 10시가 다르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근데 저는 상식적인 근거라고 생각해요. 예. 9시까지는 좀 늦게라도 밥 먹고 가는 아슬아슬한 시간인데 네. 10시면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 밥술 먹고 일찍 10시쯤에 파장하지 이런 약속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좀 영업이 풀리겠죠. 예. 영업이 풀린다는 이유는 사람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예. 방역에는 좀 이제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자영업을 풀려면 결국은 바이러스가 떨어져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설명절까지는 이 수도권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밀집도가 너무 높고 이동량이 지금 5인 이상 이 사적 모임 금지 때문에 이동량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풀면 바로 올라갈 것으로 여겨진다. 예. 날씨도 풀렸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우리가 설명절까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게 어떻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제라든가 네. 다른 정부에서는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영업시간 총량제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한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어떤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집단 발병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의 환자의 증가 양상을 주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이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장에서의 이 환자 발생 양상은 그동안의 통계를 비춰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9시까지의 모임을 허락하는 것이나 10시까지의 모임을 허락하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람이 시간만 연장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 정부의 이런 제한 활동에 대한 많은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비춰봤을 때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하되 네. 이런 영업 시간의 이 제한은 좀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자영업자들의 방역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자 또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또 양상으로 또 전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한 통신사에서 이동량을 조사했더니요.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동량이 확실히 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확진자를 보더라도 좀 줄었다.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확진자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사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이 환자들의 감소 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네. 주도적으로 이것들을 이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한 8시 반만 되면은 바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는 그다음부터는 마치 우리가 과거에 통행금지 시설을 연상케 할 정도로 도심 자체가 썰렁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모이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저는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통금 세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평론가님 네. 지금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금지가 이제 설 때까지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날에는 추석과 좀 다른 점이 어르신께 세배도 드려야 되고 막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요새 많이 보니까 그렇죠.
뭐 첫째 식구들은 오전에 가고 둘째 식구들은 오후에 가고 이렇게 나눠가는 방안도 있고 많이 네네.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더라고요. 모든 가족이 똑같은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혼자 계신 모친을 예. 저희는 삼남매인데 늘 삼남매가 맞는 시간을 골랐어요. 네네네. 여동생은 뭐 저 시댁도 다녀오고 예. 또 이제 뭐 저 처가도 다녀오고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봤는데 이번엔 분산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흘 동안의 연휴 동안 예. 그럼 마지내는 애들 데리고 3명만 갈 수 있죠. 네. 어머니까지 4명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어머님 댁에 가서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시간 조절해서 나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복잡한 게 세뱃돈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것이냐, 예. 어머님에게 맡겨서 배분해 줄 것이냐, 네네. 지금 봉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진학하는 뭐 이제 자녀도 있고 또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취업 안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취업 못 하고 있는 자녀들도 격려금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족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 4명 이하로 모이면서 네. 그래도 또 어르신도 뵙고 세대가 함께 세배드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통합형 이제 설 명절 가족 모임이었는데 네. 이제 분산형이라고 하는 초유의 일을 겪고 있다. 이게 아마 가족마다 다 고충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직계 가족이라도 네.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안 되고 유일하게 해결되는 게 예를 들면 직계 가족인데 타지에 직장 문제로 나가 있거나 네네. 주소지 분리 예. 혹은 뭐 학교 관계로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외에는 같은 서울에 있어도 주소지가 분리돼 있으면 예. 5인 이상은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입니다. 이건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5명이 모인 분도 분명히 계실 것 네네. 같은데 그걸 어떻게 명절인데 일일이 단속해서 네. 신고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이걸 뭐 가가호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적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 취지를 이해해 달라. 근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방침을 잘 따라요. 예. 저희 집안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단속 나올까 봐가 아니라 예.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최대한 이 수칙을 지켜보자는데 만약에 한 2-3세대가 어느 집에 모이잖아요.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윗집 아랫집 아파트에서 시끄러워요. 예.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했는데 한 7명이 모여 있다. 네. 신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혹시 또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고스톱을 치시든가 네네. 제사 지내고 나서 사는 얘기를 나누던가. 그래서 5인 이상 모였을 때 공동 주거 시설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라도 적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남의 눈을 의식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 스스로 지켜주시되 이걸 조금 넘어서면 어떻게든 또 이 주민들의 상호 신고나 감시 체제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지역사회 집단 감염 양상은 어땠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나 직장,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 또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어렵기도 하고 어떤 대책들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뭐 사실 그 최근에 이런 발병 양상을 보게 되면요,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 장소, 예를 들어서 뭐 종교시라든지 또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또 운동시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주도적인 그런 이 발생 양상을 좀 주도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러한 장소나 시설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런 감염의 우려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오늘 뭐 탁구장 같은 얘기가 또 많이 나왔어요. 예. 과거에도 탁구장에서 집단 발병 양상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듯이 불특정 다수가 비말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활동을 할 때는 특별히 이 감염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또 탁구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 장소에서의 감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제일 중요한 점은 가능하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은 피해라. 그리고 또 특히 비말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 체육시설과 교회가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지 지금 3주 정도가 됐는데 물론 일부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뭐 아파트 커뮤니티까지 번진다던가 네, 네. 또는
대면 예배나 소모임을 강행하는 곳들도 지금 네네. 생기고 있어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설별 통제에서 행위별 통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걸 너무 완화해 드리는 조치가 나오길 바라는데 예. 지금 문제는 일탈하는 소수가 처벌을 별로 안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룸살롱 불법 영업을 보면요. 예. 하루에 우린 수천만 원 버는데 걸리면 300만 원 과태료 끝이다. 네. 이 영업을 안 하겠는가라고 종업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기껏해야 300만 원인데 물론 이제 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바뀌어서 이 심각한 문제는 재판으로 들어가서 뭐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건 대대적인 일이 터졌을 때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은 다 잘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잘 지키시는데 그중에 소수 일탈을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 적발되면 여기는 영업 끝입니다. 혹은 아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이걸 다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소수가 자꾸 일탈을 해서 예. 자 지금 이 체육시설 풀어주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밤에 영업시간 풀어주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종교시설은 지금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소모임을 해서 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 무슨 뾰족한 조치가 있느냐? 개인당 10만 원, 그냥 이제 기관은 300만 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일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 개정을 이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건 이상하지만 행정 처분을 통해서라도 좀 엄벌에 처하는 사례들이 나온다면 잘 지키는 다수가 오히려 그 덕분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럼 같은 업종이라도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가 나오면 책임지십시오의 예.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잘 지키는 다수가 함께 군대식으로 이게 기합이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예. 그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했는데 셋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그 사람 군대식 때문에. 훈련처럼 예. 지금 이게 자영업자들은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99% 잘 지킨다고 봐요. 네. 그 1%를 어떻게 우리가 엄벌할 것이냐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조금은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처벌도 강력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또 강력하게 조치했다는 처벌 결과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해서 경각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가 51명, 51명이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입된 국가는 18개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그 코로나를 확산한 가족끼리 확산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게 확산이 더 많이 될 것인가? 어떻게 방역은 잘 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27개 국가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모든 검역 활동과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예. 예.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초기에 일단 음성, 양성 확인 검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주간의 철저한 격리. 그리고 그 격리는 뭐 단순한 자가 격리보다는 어떤 특별한 시설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격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격리 해제하는 순간에서는 또 바이러스 양성 음성을 확인하고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국내 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우리 그 이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의 그 이 유전자 염기서를 분석을 하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순히 변이 바이러스의 환자의 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전체 몇 %를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서를 분석했는데 몇 %가 변이 바이러스로 나왔다. 이런 거를 비춰봤을 때 예. 우리나라의 변이 바이러스의 이 전체 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전체적인 수를 보여줘야지만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따라서 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양상은 일자별로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의 어떤 추세를 예상치라도 또 추정치라도 예. 정부가 그것을 계속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발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 몇 %를 예.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했더니 그 중에서 영국발,
또 남아공발, 또 브라질발이 몇 퍼센트를 차지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추세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정부가 좀 더 신속하게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는 뭐 23일까지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자가격리 기간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그 자가격리 기간을 14일로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것은 네. 물론 이제 최대 잠복기는 뭐 심하게 되면 이제 4주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가다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95%일 범위 내에서 2주간의 잠복기에서 이 바이러스의 양성 음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것들을 전부 연장하게 되면은 이 시설을 확보하고 관리하는데 또 이 방역 요원들을 또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그 51명이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내부 네. 안에서는 확진이 됐잖아요.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된 건가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감염이 된 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지역 감염도 있습니다. 이미 예.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검역 과정에서 다수가 걸러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치료하러 들어가고 그런데 음성이 나온 분들은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가죠. 예. 자가격리 중에 발병하는 경우가 있죠. 네. 양성 확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변이다, 영국발이다, 남아공발이다, 브라질발이다 이게 확인되는데 예. 문제는 자가격리 중에 친척을 접촉한 외국인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 시리아 국적의 이제 가족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지역사회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다가 본인도 양성이 된 겁니다. 지역사회로 이제 N차 감염의 위험인 거죠. 예. 적어도 2차 감염까지 확인이 된 거고요. 이 비중이 51명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국인의 경우에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모시러 간 거예요. 공항에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예. 그 사이에 감염이 된 겁니다. 일가족이 이제 확진된 경우죠. 이 초창기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검역에서 막아내고 자가격리 2주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겠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미 방역 당국은 지역 사회로 퍼져나갔을 것으로 전제하고 예. 다만 속도전이다. 이제 백신과 변이의 속도 어느 게 더 빠르냐, 집단 면역이 빠르냐. 네. 변이가 아까 우세종, 해외에서는 우세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우세한 것으로 지금 이제 퍼지느냐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예. 아직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2주 기간을 3주로 늘릴 거냐보다 지금 2주 기간 자가격리 후에 그냥 이제 이 해제되는 걸로 아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2주 후에 해제하기 전에 검사해야죠. 검사해서 확진되면 변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18개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이 중에 일부 국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발진했던 영국, 브라질, 남아공, 여기에 국내에 이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예. 두바이를 포함해서 시리아 이런 정도만 엄격하게 이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전수로 하고 나머지는 10에서 20%를 샘플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18개국 이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 방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철저한 쪽으로 출입국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출입국을 봉쇄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이제 검사라도 철저하게 해주는 이제 방침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 해외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일단 뭐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접종자들에 대해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정부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제 중앙약사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충분한 임상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니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을 이제 보류하는 네.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일단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75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일괄 접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위험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예. 65세 이상에 대한 그 접종 보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아마도 저는 추정컨대 64세 이하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그 1순위 그 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재까지의 그 이런 아스트라제네카의 65세 이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는 접종을 이미 많이 한 그런 나라들의 그 임상 결과가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떤 면에서는 좀 고무적인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 예. 이런 점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그러니까 사용을 보류를 하기로 네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남아공은 때문입니까? 지금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 같은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잘 듣지 않는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고 예. 지금 연구 결과도 약간 그런 쪽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변이에도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영국발에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발이 특성들이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영국발은 감염력이 높아졌다. 남아공발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은 중화항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발은 이 두 개의 특성을 동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예. 걱정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의 진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만 남아공발의 효과가 떨어질까가 아니라 예. 중화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지금 모든 이 백신이 다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변이에 또 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백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버전 2가 되겠죠. 예. 이걸 6주 정도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백신 제조 업체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새로운 백신을 또 공급받아야 이제 지금 이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전입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확보한 7,600만 명 분의 백신의 이제 이 수급 이것과 접종 속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이를 막아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또 이게 우리는 막아낸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퍼지면 어차피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데 독감 백신처럼 새로운 백신을 또 접종해야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방역 당국은 이미 이제 시나리오별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 유럽 주요 국가에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이런 움직임이 생기는 게 새롭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건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지금 러시아의 그 스푸트닉 V 백신의 경우에 예. 사실 이제 작년 8월 달에 임상 시험을 이상만 한 상태에서 긴급 승인을 하고 이제 유통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스푸트닉 V에 대해서 임상 3상 시험을 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2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해봤는데 91.6%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 또 그 발표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에 이제 보도가 기자가 됐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 백신 안전하네. 이 백신 우리가 수입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한 18% 정도가 되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예. 독일은 지금 한 3.2%, 프랑스도 3.2%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EU 국가에서는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다면은 긴급 승인을 통해서라도 접종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예. 중국 백신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런 그 스푸트닉 V와 같은 그런 유효한 임상 결과가 외국의 저널, 그 학술지에 게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임상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것들이 검토가 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 스푸트닉 V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시노팜이나 시노백도 접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전병률 교수, 최영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